더 이상 서빙하는 일을 해서는 매장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와,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한 직원이 10명이나 20명이 있어야지 이걸 착 멋있게 앞에서 그렇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에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대표님이 이제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일하는 게 즐겁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10년 만에 이제 제가 매장을 나오면서 사실 지금 육아를 하면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그러면서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저희가 1부에서 대한민국 상위 1% 초격차 마케팅 실전 기법 3가지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정말 대박이었거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보지 않았지만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반응이 폭발적이었는데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님이 장사를 하시고 10년 만에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또 저랑 같이 인터뷰할 시간도 내고 얘기 하원도 시키려고 하고 엄마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분들 진짜 많이 궁금해 하거든요. 월 매출이 2억 6천이라고 했나요? 2억에서 이제 3억 그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매출인데 어쨌든 직접 투입돼서 플레이어로서보다는 관리자로서 어쨌든 매장을 경영하는 형태로 구조를 짜신 건데, 그래도 이제 대표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보고 짧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양평에서 산꼭대기에서 레디스 바베큐를 운영하고 있는 12년 차 올해로 된 우상이라고 합니다. 레디스 바베큐는 워낙 유명한 매장이라서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월 매출이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나오고 있다는 건 진짜 상위 1%보다 더 상위 0.5%라고 표현을 해도 되거든요. 자영업자 카테고리 안에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또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서 10년 만에 매장 밖을 나올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낱낱이 얘기를 해주시면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일단은 이제 방법적인 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계기를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또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 힘 빠지거든.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계획 임신이 아니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덜커덕 이제 임신을 했고 한창 일할 생각만 있으셨어요? 네, 일할 생각만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시스템을 조금 더 만들어 놓고 나서 임신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남편과 그렇게 상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선물이 찾아와서 아이를 낳고 하게 되면서, 저희 남편이 이제 직장인이기 때문에 제가 신생아를 직접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매출이 점점 떨어지는 게 눈에 보였고,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제가 어떻게 보면 매장 밖을 나와는 있었죠. 나와는 있었는데 관리자가 없이 이제 매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매장 밖을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잖아요.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몸만 나온 거다 보니까. 던져놓고 그냥 나온 거지.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요거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이제 방법적인 것들은 이제 그때 찾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처음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은데 막막하거든요. 누구는 이걸 먼저 해라, 누구는 또 이걸 먼저 해라, 누구는 이게 중요하다,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대표님은 어떤 것부터 먼저 하셨어요? 첫 번째는요, 이게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들릴진 모르겠지만 마음먹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인드, 어떤 마인드일까요? 어떤 마인드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한 게,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뭔지를 명확하게 제가 스스로에게 정의를 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나는 플레이어로서보다는 관리자로서 했을 때 훨씬 더 성과가 잘 나겠다라는 어떤 판단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런 건데,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맞물렸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매장이 조금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우리 매장을 더 키우려면 여기서 더 이상 쓸고 닦고 손님을 접대하고 이렇게 응대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하면 더 좋고 저는 다른 영역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한 때가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그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이 더 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서빙하는 것도 즐겁고 전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근데 딱 끄면서
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 머릿속에 싫었던 계속. 게 아니고 네. 재미있었지만 네. 머릿속으로는 이거보다는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들이 계속 들었던 거구나. 네, 맞아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게 하기 싫어서 네. 나 일 안 하고 경영하고 싶다. 네. 나 장사 안 하고 사업하고 싶다. 네.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해하면 안 되겠네요. 그죠?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10년 만에 매장 밖을 나왔다고 해서 물론 이제 매장에 매여 있는 거 자체는 저도 그렇게 뭐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매장을 오토로 하면서 말 그대로 놀러 다니고만 싶은 마음으로 일은 안 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면 저는 그거는 이제 그 사업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에너지와 노력과 뭐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여기에 애정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맞아요.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매장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다른 할 일이 더 커졌기 때문에 매장이 커가면서 제 역할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매장에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고 더 이상 서빙하는 일을 해서는 매장이 성장을 할 수가 없겠구나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른 걸로 바꾼 거지 그 일을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엄청 중요한 포인트 네. 같아요, 이게. 보통은 오토 매장을 하기 위한 목적 자체가 본인의 시간을 더 많이 네. 쓰기 위함. 그게 이제 자기 개발이나 외부 활동을 하면서 사업가로서 네. 성장하기 위한 시간을 번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사실 입으로만 그렇게 얘기하고 네. 개인 시간을 더 많이 쓰시거든요. 골프 친다거나. 네. 근데 어쨌든 대표님은 그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인드셋을 확실히 하는 게 첫 번째 네, 단계고. 그럼 두 번째로는 어떤 활동을 하셨어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로 제 역할을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제가 이제 매장을 맡기고 나오게 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게 저는 마케팅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스스로 마케터, 네. 마케팅을 직접 해야 되는 네. 정체성을 부여하신 거구나. 네. 아, 소름 돋는다 진짜. 와, 아니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간다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네.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면 진짜 그렇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와, 계속 해주시죠. 저는 이제 마케팅을 더 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 굴러가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관리를 나는 잘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본질을 더 강화시켜가는 작업들, 이제 메뉴를 더 잘 만들고 퀄리티를 더 높이고 하는 것들. 근데 이런 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고 일상적이니까 그냥 빼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더 집중하고자 했던 거는 마케팅이었고 조직 관리였습니다. 이렇게 쭉 말씀해 주신 것들이 보면은 물론 구체적으로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지만 네. 뭐 이게 영상이 또 길게 나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네. 어쨌든 짧은 콘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 하나하나 그 장사하는 건물주 다 강의해 주실 때는 네. 좀 더 풀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다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거잖아요. 거의 뭐 9시간 동안 강의를 하실 네. 거니까. 그러면 마인드셋을 먼저 하시고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매장 관리, 조직 관리랑 네.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네. 해야겠다고 하시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아젠다를 쭉 네.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속 실행에 옮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럼 책임자가 또 따로 있나요? 책임자가 당연히 있어야만 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면 매장이 제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책임자가 있습니다. 예리스 바비큐 같은 경우는 조직 구성이 네. 대략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요, 이제 홀 매니저님이 계시고요. 저희 매장에선 최고 권위자예요. 네. 홀 매니저님이. 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홀 직원들이 계시고, 네, 그 밑에 이제 아르바이트생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주방 쪽에 네. 이제 주방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주방 직원, 이제 아르바이트 분들 이렇게 있고, 숯불에서 이제 바베큐 구이하는 쪽에서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실무로 지금 담당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연세가 조금 많으셔서 막 깊게 막 이렇게 하지는 않고 저희 아버지는 연구 개발 쪽에 조금 많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숯불 다루고 이제 고기 바베큐 구이를 굽고 하는 쪽도 이제 직원들이 맡아서 있는데 책임자는 아직은 없어요. 입사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고 사람이 조금 바뀌고 그래서 그러니까 파트별로 나뉘어져 있긴 한데 네, 책임자가 필요한 곳에는 어쨌든 무조건 책임자가 있어야 네. 되는 파트가 있다 네, 보니까 맞아요. 책임자가 있고 네. 뭐 사실 숯불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엄청난 그런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아직은 책임자가 없고 아버님께서는 R&D 파트에서 전 고문 역할을 하고 계시고 네, 맞습니다. 하나의 그냥 약간 중소기업 같은 조직을 구성을 해놓으신 거군요. 자, 그러면 대표님 또 여자분이시잖아요. 이게 뭐 남녀를 가르는 건 아닌데
여자분 혼자서 이 매장을 진두지휘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매니저님은 뭐 남자분이신가요? 여자분? 여자분입니다. 이상하게 제가 여자라서 그런지 저희가 여자 직원이 많아요. 아무래도 저랑 결이 맞는 사람이 같이 일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나라에도 여성 CEO분들도 뭐 있기는 있지만 사실 좀 적은 편인데 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여자분 비율이 그래도 조금씩 늘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스템 갖추거나 네. 실제로 관리자로서의 어떤 일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의 장벽이 좀 있다 보니까 네. 또 대표님은 그거를 대변하는 역할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매장을 떠나서 관리자 역할로 할 수 있었던 핵심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몇 가지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사는 건물주다에서 네. 전에 강의하셨던 오성진 대표님 그분과 이제 개인적인 친분이 조금 있는데요. 아, 섭생정식 네네, 대표님. 맞아요. 몇 년 전인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가치관 경영을 해야 된다는. 장사는 건물주다 그 강의에서도 한번 풀어주셨던 것 맞아요. 같은데 가치관 경영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그때랑 이 시기랑 우연히 이제 맞물렸어요. 제가 출산을 하고 아기를 돌보는 시기랑. 그래서 가치관 경영의 중요성을 제가 알고 나서 그거를 저희 매장에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실행에 옮겼는데요. 와. 그때 저희 직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10명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3명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년회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밖에서 볼 때 되게 웃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3명의 직원을 데리고 가서 제가 PPT를 준비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식당에서는 절대 네.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래서 매장 문 하루 닫고 장사가 또 안 됐어요 그때. 그래서 매장 문 하루 닫고 맛있는 거 먹고.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너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시간이. 그래서 이제부터 이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신년회를 열어가지고 이분들을 모시고 맛있는 걸 먹고 시상식을 또 조그맣게 하고 와. 감사하다고. 네. 그래서 이제 상금과 상장을 조금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저희 데디스 바베큐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가치관이라면 사실 있었어요. 그리고 아마 사장님들도 본인이 생각하시는 가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저도 이거를 표현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한 직원이 10명이나 20명이 있어야지 그걸 착 멋있게 앞에서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했고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던 순간에 이제 가치관대로 우리 경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마음먹은 순간에 3명을 모시고 제가 이제 PPT를 딱 열어가지고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 데디스 바베큐의 가치는 뭐 성장이고 그리고 기분 전환이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비록 저와 이야기를 나누셨던 분들이 저는 33살이었지만 그분들은 다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마음을 그렇게 먹고 가니까 리더의 말을 너무 잘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던 게 저희 지금 주방장님께서 우리 대표님 나이는 어리지만 참 배울 점이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보석을 발견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직원분들 중에서 보석이 있었던 거예요. 또 거기서 인재를 꿰뚫어보는 선구안이 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대표님이 이제 애정을 쏟고 관심을 쏟고 하기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일하는 게 즐겁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매일매일 성장하는 기분이 들고 그렇게 하면서 보석이 가려졌고 저와 같이 가지 않을 사람이 거기서 극명하게 바로 난이었습니다. 그게 완벽한 핵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당이라는 비즈니스가 가장 힘든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치열하지 않은 사장님들이 많다. 게다가 치열하지 않기 때문에 직원을 구별해내는 능력도 적을 수밖에 없다. 사실 사람이 다 끝이거든요, 식당은. 네, 맞아요. 100% 동감합니다. 채용하기도 힘들고 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별로이면 잘 못 이끌어 가잖아요. 근데 대표님 그거를 진짜 완벽하게 해내신 거네요. 아니 제가 진짜 1부가 대한민국 상위 1% 초격차 마케팅 실전 기법인데 이거 안 보신 분들 진짜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 지금 2부에서 얘기하는 것도 10년 만에 매장 밖을 나올 수 있었던 포인트 가치관 경영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을 보는 선구안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뭐 몇 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강의에서 어떻게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실지 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저는 인터뷰하면서 뭐 한 30분 정도밖에 얘기를 안 나눠봤기 때문에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번에 그 장사하는 건물주다에서 좀 강의를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혹시 제 채널은 언제부터 보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먼저 발견을 하셔서 아 진짜요? 아버님께 감사드려야겠네. 그래서 저한테 계속 보내주셨어요. 아... 그래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그래도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제 얼굴을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네, 젊은 분들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요즘에 젊어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네. 제가 그렇게 저희 아버지한테 저희 타겟을 좁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몇 년을 넘게 듣질 않으셨어요. 네.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곰프로님 영상 하나 보여주시면서 타겟을 좁혀야 된다고 저한테 역으로 말씀을 그 기억이 아직도 너무나 생생해요. 저도 약간 이런 경험이 몇 번 있어요. 저하고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친구인데 부모님하고 같이 경영하시는 분인데 프로님 제가 아무리 엄마한테 얘기를 해도 안 됐는데 곰프로님 영상이 어제 떴는데 그거 보더니 바로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하시더라. 확실히 제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먹히는구나. 좀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대표님하고 진짜 이 짧은 30분, 40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거든요. 대표님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커리큘럼도 진짜 빵빵하거든요. 커리큘럼이 어떻게 강의에 풀어질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기 카메라 잠깐 보시고 대표님 강의 들으실 분들한테 어떤 강의인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10년 동안 정말 몸으로 부딪혀 가면서 시행착오를 제가 직접 겪으면서 했던 그런 마케팅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저는 이제 산골짜기에 아무도 인적이 없는 곳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오게끔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온라인 마케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하면서 초반에는 정말 제가 20대의 몸과 영혼을 갈아 넣으면서 14시간 동안 하루에 365일을 일을 하면서 그렇게 몸소 부딪히면서 배워왔었던 거기 때문에 공감하면 너무 많이 지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시행착오는 좀 안 겪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강의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강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팁도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0년 만에 이제 제가 매장을 나오면서 사실 지금 육아를 하면서 아이랑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게 된다는 점이, 그러면서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 경영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기본적으로 이제 직원 급여를 저는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리고 직원들한테 어떻게 우리 매장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대안인 거를 알려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와, 엄청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셨네요. 우리 브랜드의 직원들의 급여 세팅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근데 저는 이제 대표님과 인터뷰하면서 마지막으로 느꼈던 걸 한마디 좀 말씀드리고 좀 끝을 맺자면, 저도 이제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 강의 내용이 좋은 거를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대표님의 강의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또 강의를 하시는 모습을 봤잖아요. 강의력이 좋아야지 전달이 잘 됩니다. 저도 그걸 엄청 많이 연습도 했거든요. 저도 예전에 말도 못하고 막 그랬었는데 강의력이 좋아지니까 전달력도 좋아지고, 전달력이 좋아지니까 실제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성과가 나더라고요. 대표님은 그 3박자를 다 갖추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번 강의가 너무 기대가 돼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도 아마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됐을 거예요.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